자, 오늘은 19과 시작할게요. 19과 주거 환경. 지난 시간에 주거 환경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안팎의 환경이 주거 환경이라고 했어요. 주거 환경.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어, 관련된, 안녕하세요. 님. 안녕하세요, 민트. 오랜만인데. 예. 네, 민트는 지금 집에 있어요? 고향 집에? 아니면 하숙집에 있어요? 집에 네, 있어요? 저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래요. 지금 방학이라서 집에 있어요. 자, 19가 어휘 및 표현 볼게요. 어휘 및 표현. 그래서 일단 집의 형태. 그래서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입. 네. 예, 형태. 그래서 아마 베트남에서 집을 분류하는 거랑 한국에서 집을 분류하는 거랑 약간 용어가 좀 달라요. 그죠? 집의 형태. 선생님, 오늘은 목이 아파요. 예. 목에 뭐가 좀 걸렸는지 목이 좀 네. 간질간질해요. 미안해요. 자, 이제 집의 형태. 첫 번째,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먼트를 아파트라고 하는데, 어, 그, 베트남에서도 아파트라고 하나요? 뭐라고 불러요? 베트남에서는 아파트. 네. 콘도라고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라고 하나요? 아파트. 베트남에서는 네. 이런 큰 대규모 네. 건물에 이렇게 여러 세대가 들어있는 거를 아파트라고 해요.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에서 네, 뭐라고 불러요? 아파트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흐엉. 네, 설리. 베트남에서 뭐라고 불러요? 아파트. 이렇게 그 아파트 큰 아파트라고 불러요? 네. 아파트라고 베트남에서도 아파트라고 불러요. 음, 그래요. 나이지리아에는 어때요? 설리. 이렇게 큰 건물에 이렇게 여러 세대가 이렇게 막 살고 있는 이런 거를 나이지리아에서도 아파트먼트라고 해요? 아니면 그냥 아파트라고 해요? 아니면 콘도라고 해요? 아파트. 아, 아파트라고 해요? 네. 아파트라고. 자, 아마 그래서 한국에 특히 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아파트에 있어요. 예, 아파트에 살아요, 선생님. 서울에 아파트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아파트가 많아요. 그 한국은 나이지리아나 베트남처럼 베트남보다 훨씬 면적이 좁아요. 땅이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면 이렇게 그 일반 집보다는 이렇게 아파트 높은 고층 아파트를 져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눠서 살아요. 선생님이 사는 아파트는 28층이에요. 28층. 1층부터 28층.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 어, 응. 그래서 1층부터 28층은 아파트. 지하 1층부터 3층,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 네. 아파트.
자, 린단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문? 고향에서 가족들과 아파트에 살았어요. 고항 아니에요. 고향, 그렇죠. 예. 이건 고항이고, 여기 나오는 건 고향. 그죠? 고향에서는 가족들과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라고도 하고, 이제, 그,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은 아파트라고 안 부르고, 콘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콘도. 예, 콘도. 한국에서는 아파트라고 불러요. 네, 아파트. 자, 그 다음, 원룸 있어요. 원룸. 원룸은 이제 스튜디오 아파트먼트 혹은 스튜디오 타입이라고 해요. 스튜디오 타입. 예. 한국에서는 원룸 그러면 스튜디오 타입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화장실만 하나 있고 화장실, 토일렛, 그죠? 베스룸, 베스룸 플러스 토일렛. 예.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이제 침대도 놓고 뭐 그다음에 여기에 뭐 간단하게 뭐 책상도 놓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싱크, 그 주방, 키친 이렇게 해서 한 공간에 다 있는 거 이거를 스튜디오 타입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이런 걸 원룸이라고 해요. 원룸. 음, 원룸. 네. 근데 참고로 외국에서는 스튜디오 타입이라고 부르고 한국은 원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원 베드룸이라고 원 베드룸. 원 베드룸. 이거는 뭐예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침실이 하나 따로 있어요. 이렇게. 침실, 베드룸이 하나 있고, 나머지 공간에 뭐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엌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여긴 부엌, 여기 화장실, 이렇게. 이런 걸 원 베드룸. 그 다음에 투 베드룸. 투 베드룸은 침실이 두 개. 그죠? 쓰리 베드룸은 침실이 세 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원룸이라고 하는 거는 침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원룸 그러면 침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스튜디오 타입을 원룸이라고 한다. 스튜디오 타입을 원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 한국은, 원룸 주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집에서 대학 졸업과 함께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독립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따로 살아요. 자기 혼자. 그래서 혼자 걸어서 집세도 내고 혼자 밥 해먹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원룸이 되게 많아졌어요. 한국. 베트남은 어때요? 민트. 베트남은 원룸이 많아요? 원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때요? 대답해 보세요. 네, 민트. 보통 어, 원 베트남의 원룸에 어, 원룸이 많아요? 그래도 그냥 혼자 살아요? 혼자 혼자 살아요. 음, 네, 그럼 베트남도 거의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죠? 원룸,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자, 민트가 요거 예문 읽어볼까요? 예문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원룸에 살 거예요. 네.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원룸에 살 거예요. 그래서 원룸에 유학하면서 원룸에 살려면 뭐예요? 집에서 돈을 많이 보내주던가 아니면 알바를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이 넉넉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원룸을 하나 잡고 원룸. 그래서 침대가 뭐 2층 침대, 2층 침대. 그래서 아래층에도 한 명 자고 2층에도 한 명 자고 혹은 뭐 4명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세를 나누어서 내니까 그러면 좀 저렴하게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돈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여러 명이서 방을 같이 써요. 하지만 뭐 혼자서 집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원룸에 혼자 살아요. 혼자. 편하겠죠. 예, 대신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학하는 동안 원룸에 살면 좋죠. 예,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대부분 예, 유학하는 학생들은 혼자 사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룸메이트하고 같이 예, 살면서 알바해서 이렇게 방세 같이 내고 그렇게 해요. 그 린다는 집에 있고 민트는 그 하숙한다고 했나요? 하숙집에 학교 다닐 때 방 혼자 써요? 아니면 룸메이트가 있어요? 민트는 예, 하숙집에 혼자서 써요? 아니면 다른 룸메이트하고 같이 써요? 민트 방을 혼자 써요? Ý là thầy hỏi là ở một mình hay là cùng. 아니면 다른 친구하고 같이 써요? 네, 저는 혼자 있어요. 혼자 써요. 방을 혼자 써요. 흐엉은 어때요? 흐엉은 하숙집에 혼자 사용해요? 아니면 다른 친구하고 같이 사용해요? 어, 하숙집 네, 네, 아, 오빠가 같이 하고 있어요. 오빠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요. 오빠랑. 설리는 언니랑 같이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네. 네, 언니랑 같이 쓰고 있어요. 하숙집, 자, 우리 하숙집이라는, 영어로는 보딩하우스라고 해요. 보딩하우스. 네, 보딩하우스. 그래서, 보통 보딩하우스인데, 그, 하숙집은 이 식사 제공하는 곳을 주로 하숙집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잠만 자고 밥은 내가 스스로 해먹는 거는 하숙집이라고 하지 않고 자취, 예, 자취방이라고 해요. 자취방 혹은 자취집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취. 그래서 하숙집은 집주인이 식사까지 제공을 하는 거. 그다음에 자취방은 그냥 잠자고 거기서 내가 식사도 직접 요리를 해서 해 먹을 수 있는 곳. 자취방이죠. 그래서 식사 제공을 하면 여기가 조금 더 비싸겠죠. 가격이. 그죠? 오케이. 자, 이번엔 흐엉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문. 네. 매일 아침 하숙집 아줌마가 한국 음식을 만들고 줘요. 네. 매일 아침 하숙집 아줌마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숙집에서 주인이 여러분들한테 음식을 해주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죠. 흐엉 어때요? 요리 누가 해요? 하숙집에서 해줘요? 식사를? 아니면 흐엉이 직접 요리해요?
어, 어, 하숙집에서 줘요? 밥을? 네, 하숙집에서 줘요. 예. 그러면 이건 하숙집이에요. 예. 그런데 식사는 안 주고 내가 해서 직접 해서 먹어야 되는 곳은 자취방이라고 해요. 자취방.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집의 구조. 대부분 집에 이제 뭐 대부분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 이건 자는 방, 베드룸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침실이라고 하죠. 네. 방 혹은 침실, 네. 룸 혹은 베드룸. 뭐 침대가 있어야지 그 침실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자는 곳, 그래서 침실 혹은 방. 설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 설리? 방은 깨끗, 제 방은 깨끗해요. 네, 제 방은 깨끗해요. 네, it's clean. My room is clean. 이렇게 써. 제 방은 깨끗해요. 방. 네. 다음, 일단 집에서 꼭 필요한 게 일단 첫 번째 방이 있어야죠, 그죠? 잠자는 침대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방, 자는 곳이 방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bathroom, 화장실, 그죠? 씻고 그 다음에 용변도 보고 하면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화장실. 그래서 bathroom, 뭐 toilet, bathroom, 뭐 이렇게 부르죠. toilet, bathroom. 어, 이건 린단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화장실이 방 옆에 있어요. 예, 화장실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요. 어떻게 읽으면 돼요? 화장실이, 화장실이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죠? 네, 화장실이 방 옆에, 화장실이 방 옆에 있어요. 그죠? 네, 화장실이 방 옆에 있어요. 방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혹은 집에 하숙집 같은 경우에는 그 방 내가 쓰는 공간보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숙집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크면 방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고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room 1, room 2, room 3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bathroom. 그러면 여기 1, 2, 3에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은 다 공동으로 사용해요. 그죠? 공동으로. 이런 경우 있어요. 그죠? 네, 하숙집에. 네, 방 1, 2, 3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 공동으로 쓰는 경우. 자, 그 다음 리빙룸. 리빙룸 거실. 그래서 이런 소파 있고 뭐 TV 있고 이렇게 잠을 자지는 않지만 뭐 가족들이나 혹은 하숙집 다른 친구들하고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뭐 TV를 본다든지 이런 휴식하는 공간을 우리 리빙룸, 한국에는 거실, 거실 혹은 예전에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응접실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래서 거실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거실, 거실. 그래서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예문은 우리 민트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거실에는 텔레비전과 소파가 있어요. 예, 거실에는 텔레비전과 소파가 있어요. 소파. 예, 소파는 영어지만 예, 한국말로도 그냥 소파라고 해요. 소파. 예, 거실에는 텔레비전과 소파가 있어요. 또는 뭐 베트남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집마다 예, 소, 거실이 있어요.
아, 선생님이 호치민에서는 안 가봤는데, 하노이 지난번에 갔다가, 2월 달인가요? 선생님 간 게? 린단? 선생님 네? 베트남 갔던 게 2월 달이었나요? 올해? 6월. 2월 달, February. 선생님, 네네네. 네, 만난 게, 그죠? 2월 달 맞죠? 3월이에요? 2월 아닌가? 잠깐만요. 아, 예. 어, 3월인가? 2월인 것 같은데. 음, 네네. 2월. 2월, 예, 예. 2월. 23일. 아, 그래요. 선생님이 호치민에 가서는 베트남의 오래된 집을, 이렇게 전통 가옥이라고 하죠. 전통 주택. 베트남 전통 주택. 혹은 베트남 전통 가옥. 이런 거는 못 가봤어요. 호치민에서는. 근데 하노이에 가니까 하노, 하노이에 가니까 베트남 전통 집이 있더라고요. 트레디셔널 하우스가 베트남 오래된 아주 오래된 옛날 베트남 사람들이 살던 예. 봤는데 중국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중국의 오래된 집하고 문화가 좀 비슷해요. 물론 한국하고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죠. 한국보다는 중국하고 조금 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이 거실이 꼭 있어요. 보면 베트남도 주택에 베트남 보면 항상 2층 이렇게 짓더라고요. 예, 2층. 한국 전통주택은 2층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단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엌, 키친이 있어요. 키친, 부엌, 예, 부엌. 이거는 크엉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쁜 부엌이 넓어서 좋아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다시 한번. 넓어서. 널어서, 네. 예. 이거는 니을 비읍 받침이잖아요. 니을 비읍.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비읍이 이렇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발음은 넓어서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 집은 부엌이 넓어서 좋아요. 이렇게 넓어서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집은 부엌이 넓어서 좋아요. 넓어서, 넘버서 아니고 넓어서, 넓어서. 넓어서 좋아요. 이 집은 부엌이 넓어서 좋아요. 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집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 혹은 침실, 그다음에 화장실, 베스룸. 여기 이제 여기서 뭐 해요? 베스룸에서 여기서 샤워도 하고, 그죠? 예. 그다음에 뭐 토일릿, 뭐 그 배변 혹은 용변 보는 것도 하고, 그죠? 화장실. 그다음에 거실, 부엌.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부엌, 거실, 화장실. 네, 보통 이 정도 다 있어요.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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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상. 그, 조금 집이 넓은 데는 방, 화장실, 거실, 부엌 이런 거 말고 이제 창고 이런 거 있어요. 창고. 혹은 이제 연예인들이나 뭐 그런 좀 옷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옷방이라고도 하는데, 예, 옷방. 혹은 예, 옷을 이렇게 넣어두는 곳. 예, 그런 걸 옷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창고는 뭐 여러 가지 쓸모 있는 거, 아니 쓸모 있는 거 없는 거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쌓아도 보관하는 곳, 예, 보관하는 것, 그걸 창고, 옷방. 예. 그다음에 집 안에 이제 집 안에 그 차를 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차나 오토바이 세우는 주차장이 따로 있는 곳. 그래서 보통 집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 이번엔 표현 볼게요. 표현. 표현. 그래서, 방이 넓다, 좁다. 예. 제 설리? 설리 있어요? 없어졌어. 없어졌어. 예. 이거는 어떻게 발음돼요? 린단. 너, 넓다. 예? 어떻게? 넓, 어, 넓다? 넓다. 맞지? 맞지? 음, 민트는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넓다예요? 넓다예요? 넓, 아니, 제 반은 예.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아요? 넓다? 아니면 넓다? 넓다. 넓다?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는 넓다가 맞아요. 넓다. 발음할 때 넓다 이렇게 발음해야 돼. 넓다. 예. 넓다.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은, 넓은, 넓, 넓어서, 넓은, 넓어서, 넓다 이렇게 알겠죠? 예. 예. 방이 넓다, 좁다. 예. 넓다는 wide 이렇게 크다라는 뜻. 넓다, wide. 좁다, narrow, small. 예, small. 방이 넓다, big, small. 넓다, 좁다. 네, 제 방은 넓고 깨끗해요. 넓고, 넓은, 넓고. 이것도 넓고. 어떻게 발음돼요? 넓고, 이렇게. 예, 넓고 깨끗해요. 민트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예문, 민트. 읽어보세요. 제 방은, 제 방은 넓고 깨끗해요. 네, 잘했어요. 아주 정확해요. 제 방은 넓고 깨끗해요. 넓고, 빅, 혹은, 깨끗해요. 클린. 그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했죠. 여러분들, 사는 곳은, 어때요? 그래, 학교에서 가깝다, 멀다. 가까워요, 멀어요. 오토바이로 몇 분 걸려요. 버스로 몇 분 걸려요. 뭐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 멀다. 예. 가깝다, near. 멀다, far. 이런 뜻이죠.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요. far from school to home. 학교에서 집까지. 혹은 거꾸로 해도 돼요. from home to school. 집에서 학교까지. 네. 멀어요, 가까워요. 이렇게.
다음 표현. 네. 살기 편하다. 그래서 편하다는 뭐예요? 네. Convenient. comfortable, convenient, convenient, 뭐 혹은 comfortable,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혹은 뭐 그냥 nice, Incon 네. 불편하다, inconvenient, 그죠? uncomfortable,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편하다, 불편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 설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문? 우리 동네는 살기 편해요. 음, 우리 동네. My town is convenient to live. 살기가 편해요. 우리 동네는 살기 편해요. 근데 뭐 꼭 동네를 떠나서 음, 어, 흥은 호치민이 어떤 것 같아요? 살기 편한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흥은 호치민이 네, 저는 호치민이 상기 편해요. 살기 편해요. 그죠?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죠? 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죠? 은행도 있고 가깝게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그다음에 식당들도 많고 편해요. 그래서 살기 편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서울은 살기 편해요.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살기 편해요. 부자들은.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살기 힘들어요. 다 비싸요. 아파트도 비싸고, 뭐 식당, 밥 먹는 것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비싸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살기가 진짜 편해요. 서울이. 근데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요. 서울은. 호치민도 그렇지 않나요? 괜찮나요? 린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치민은 뭐 돈이 별로 없어도 살기 편해요? 네, 호치민에 호치민에 산기 편해요. 근데 네. 근데 저는 고향에 산기 좋아해요. 고향이 호치민보다 더 살기 좋아요? 네. 린단 고향이 어디예요? 어, 선생님은 냐짱 알아요. 아니야. 냐짱 잠깐만요. 네네. 냐짱이요. 나짱. 네. 나짱. 선생님은 냐짱에 가봤어요? 아, 못 가봤어요. 이거 나창이라고 하는데 나창.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나짱. 네. 이렇게 불러요. 나짱. 예. 근데 원래는 나창 아니에요? 나창? 냐, 야창? 짱. 네, 짱. 맞아요. 야짱. 이게 맞네요, 그냥. 그냥 나짱보다는 야짱이 더 정확한 발음이네요. 야짱. 네. 한글, 아, 냐, 냐, 냐창에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좋아해요. 아, 한국 사람들이 나짱 좋아해요? 네. 예. 여기가 바닷가예요? 바닷가? 네, 맞아요. 아, 그럼 관광지네요? 관광지. 관광신. 예.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 예. 네. 음, 나짱. 아, 선생님, 기회 되면 나짱 한번 가고 싶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다낭에, 예, 다낭. 짱. 자, 다음. 어, 썰리 또 그새 또 어디 갔어요? 찰리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이지리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음, 썰리는 또 나갔어. 오케이. 다음.
문법인데, 문법. 우리 하나만 할게요, 문법. 뭐뭐, 거나, 뭐뭐, 나, 혹은 이나.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 굳이 영어로 따지면, or, 이런 뜻이에요. 예. 혹은, 예. or가 제일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 그리고, 민트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문. 네, 방학에 죽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주도로 가거나 경주로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방학에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주도로 가거나 경주로 가세요. 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어, You'd better try 제주 아일랜드 or 경주 이런 뜻이에요. or 뭐뭐거나 그죠? 뭐, 제주도로 가거나 경주로 가세요. 제주도. 그래서 가거나는 제주도 혹은 뭐 이런 뜻이에요. 혹은 뭐뭐이거나 뭐 이런 그래서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I'd like to visit nice place in my vacation 이런 뜻이죠. 방학에 좋은 곳으로 여행 가고 싶어요. If so, you'd better 제주 아일랜드 or 경주. 제주도나 경주로 가세요. 그래서 거나 거나. 그래서 이거는 or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예문 흐엉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집에 간대 어떻게 가요? 음, 버스나 지하철은 타요. 음. 여기는 또 버스나 그죠? 버스나 지하철을 타요. I use by bus or subway 이런 뜻이죠. 버스나 or 이런 뜻이에요. 버스나 지하철. 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점심에는 점심에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주로 점심은 뭘 먹어요? 예. 그러면 흥이 대답해요. 저는 점심에 주로 쌀국수나 쌀국수나 뭐지? 반미? 반미. 맞죠? 샌드위치. 음, 음, 예. 반미예요? 번미예요? 반미를 먹어요. 이렇게. 이럴 때도 오라는 뜻이죠. 쌀국수나 반미를 먹어요. 이렇게. 그죠? 이럴 때도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거나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요. 거나는 동사나 형용사. 거나 가거나 오거나 그죠? 가거나 오거나 가다 오다 혹은 오르다 예, 올라가거나 내려가다 뭐 또 뭐 있어요? 어 뛰다 뛰다 뛰거나 그죠? 뛰거나 이렇게 이럴 때 동사하고 형용사에 붙어서 둘 이상의 행위나 사실 중에서 하나 그 중에서 하나 이거를 선택할 때는 예, 거나를 쓰고 동사나 형용사는 거나 그다음에 명사에 붙을 때는 쌀국수나 반미 혹은 뭐 명사입니다. 커피나 홍차, 커피나 밀크티 뭐 이렇처럼 명사에는 이나가 붙는다. 동사 형용사에서는 거나 명사에는 이나 이렇게 붙는다. 내용을 한번 다시 봐요.
그래서 거나 이거는 동사나 형용사. 앉다. 이거는 동사죠. 앉다. 그래서 앉거나 작다 형용사죠. 작거나. 근데 받침이 없는 거는 똑같아요. 가다, 오다, 가거나 오거나. 이렇게. 크다. 받침이 없어도 크거나 작거나. 그죠? 예. 공부하는 것은 키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노래 잘 부르는 거는 키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형용사나 동사는 거나가 묻는다. 그 다음에 명사에는 그냥 나라고 해서 나. 예. 그래서 그런데 받침이 있으면 지하철처럼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이나 버스처럼 받침이 없으면 그냥 나. 예.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쌀국수 받침 없으니까 쌀국수나 그죠? 쌀국수나. 그 다음에 라면 이나, 받침이 있으니까 라면 이나. 이나 예, 라면이나 쌀국수나 라면 뭐 이렇게 그래서 받침이 없으면 그냥 나만 붙이면 되고 받침이 있으면 이나 붙이면 돼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는 연습만 해볼까요? 연습. 연습 1번. 거나나 이나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민트가 1번 해봐요. 민트 1번. 네,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한국, 한국 소설을 읽거나 그렇죠. 유튜브를 봤어요. 예, 한국 소설을 읽거나 유튜브를 봤어요. 읽다. 예, 읽다. 이거는 어, 거나죠, 거나. 동사니까. 예, 동사니까 거나, 읽거나. 그죠? 자, 우리 아까 리을 비읍은 어떻게 소리 난다고 했어요? 넓다. 그러면 여기처럼 리을 기억은 어떻게 읽어요? 이건 어떻게 소리 나요? 읽거나, 아니. 그냥 요거 읽어보세요. 린던. 있다. 맞아요. 이거는 읽다가 아니고 읽다로 읽어야 돼요. 네. 읽다. 예. 이거는 읽다가 맞아요. 읽다가.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떻게 소리 나요? 읽은, 읽은 이렇게 소리 나죠. 그죠? 네. 예. 읽은, 읽다, 읽은, 읽어서 예. 주위에서 예. 이건 넓다, 이건 읽다. 예. 자, 읽은. 2번 예. 2번 린단이 한번 해보세요. 네, 치훈 씨, 친구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아요? 기숙사에서 살거나 학교 근처 하숙집에서 살아요. 예. 기숙사에서 살거나 예. 살다, live 이것도 동사죠. 그러니까 거나가 붙어요. 살거나 학교 근처 하숙집에서 살아요. 네, 잘했어요. 자, 3번 흥 해봐요. 흥. 네. 나타샤 씨는 스퍼, 스프, 스프, 스프거나 그렇죠. 이건 형용사죠. 형용사니까 슬프구나. 예. 다 읽어보세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저는 부모님께 전화하거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슬프거나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저는 부모님께 전화하거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4번. 썰리, 또 들어왔어요. 썰리가 한번 해볼까요? 예수 씨 생일인데 선물을 할 거예요? 선물 뭐 할 저는 거예요? 네, 뭐 할 거예요? 선물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음, 음. 저는 화장품이나 지갑을 사려고 해요. 화장품 인하죠. 왜냐하면 네, 명사지만 밑에 받침이 있으니까 인하가 붙어요. 그죠? 화장품 인하. 지갑을 네, 사려고 해요. 예. 지갑이 먼저 나오면 지갑도 받침이 있으니까 지갑이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지갑이나 화장품을 사려고 해요. 명사는 네. 그냥 나 혹은 이나인데 받침이 있으면 이나, 받침이 없으면 그냥 나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